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도 0.6%의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도 한전의 흐름들을 그래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코드번호 015760번이고 7월 27일 3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주가의 등락률로 보면 사실 어떠한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하락에 꼬리도 없다라고 한다면 캔들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도 흐름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별로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오늘 지수의 정강 후약도 주가 하락의 조금 이제 원인이라고 보여져요. 중국 증시의 급락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보여준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또 양매도를 보였죠. 양매도의 흐름들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장 후반에 급격하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국내 증시의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 없이 이렇게 음봉이 마감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하락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보인 가운데 한국전력도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흐름들 반등을 좀 가져가려고 했지만 뒤로 가면서 시장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한국전력의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보통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 보면 보통 이제 2분기 실적이 8월 15일 이전에 다 내야 되거든요. 그때 8월 14일이나 이럴 때 이제 거의 마지막 날 한국전력이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는 한 2주 뒤에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연료비 연동제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전기요금도 안 올리고 원재료 가격은 폭등하고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한전의 영업 적자가 2조 원 정도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모멘텀에서 어떠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포인트를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주가가 더 빠지지도 않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실적 안 좋다는 이야기로 주가가 더 내려앉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 말고 다른 또 어떠한 악재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작용하지 않는 한은 그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영향은 크지 않다. 그래서 한전의 지금 이제 포지션을 보면 악재는 되게 둔감한 것 같아요. 올라간 게 없어서 그런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악재는 되게 둔감하고요. 호재나 이런 부분들에는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호재가 안 나와요. 호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 보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때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한전은 이때는 이제 연료비 연동제였고, 이때 3월 초에 잠깐 장대 양봉이 한번 섰는데 이때는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5월달, 6월달에는 3분기 전기 요금의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될 때 주가가 움직였죠. 물론 이때는 이제 원전 이슈도 조금 더 더해졌지만은요. 그렇다면은 주가가 다시 또 움직이려고 한다면 어떤 이슈가 붙어야 될지 말 안 해도 감이 오시죠. 바로 4분기 전기 요금이 결정되는 또 한 9월 정도는 가야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8월 15일 전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9월 정도에 어떤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악재 털어내고 9월 달 정도에 있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정도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조심스럽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한전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름 그래도 방향성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안 가서 문제이기는 하고 결국에 돌고 돌아서 제자리 걸음이기는 한데
방향만큼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하락이 지금 5일선 밑에서, 이게 만약에 5일선이라고 한다면 5일선 밑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이 추세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다시 방향 전환을 좀 이뤄내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4,600원 이런 자리가 저는 지지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4,600원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고 반전을 위한 이런 이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 이걸 만약에 이제 훼손한다 그러면 저는 뭐 5개티라고 봅니다. 5개티라고 보는데 24,600원이나 24,000원이나 뭐 가격적으로 싼 건 마찬가지죠. 길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름 지켜왔던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고 좀 버텨내서 돌려 나가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밑으로 싹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이지만 이런 이제 변동성도 좀 있었기 때문에 24,600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딛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지 주 후반에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쉬어가자. 쉬어가자. 좀 뭐 간 것도 없지만 또 쉬자. 한 9월 정도는 돼야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또 체력 비축 잘 하면서 또 9월 달을 맞이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 위로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27,000원 정도의 저항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불변이에요. 이게 이제 거의 그 붙박이처럼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얼마를 떨어졌다 올라오다 올라올 때는 27,000원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이 될 겁니다. 이거 언제 뚫느냐? 모릅니다. 근데 9월달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또 기대감, 뭐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기요금을 안 올릴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적인 요소들이 다시 한 번 더 27,000원의 주가에 다다르게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9월 전까지는 좀 쉬어가자. 뭐 간 것도 없고 움직인 것도 없지만 또 잘 쉬었다가 9월 달에 한 번 정도 움직임을 또 가져가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 한전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모멘텀은 전기료 인상입니다. 전기료를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올해 실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기료를 올릴 수 있는 폭도 제한적이거든요. 대신에 적자는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실적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8년 동안 한전이 거의 이제 전기료를 못 올리고 있으니까 전기료를 올린다는 그런 부분들이 갖는 상징성,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가면, 원재료비가 올라가면 전기를 올리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상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갖는 파급력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이 27,000원을 뚫고 넘어서는 가장 좋은 모멘텀은 전기료 인상이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언제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차기 정권 교체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대선 앞두고 누가 전기요를 올립니까? 표 떨어지게. 거의 안 올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에 뭔가 이런 또 전기요나 인상 이런 부분들, 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또 작동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24,600원이나 이런 방향성 지지해주고 방향성을 잘 유지해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기대할 건 없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9월 달에 있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27,000원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쉼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내일 이 구간에서 잘 지지가 돼서 버텨내고 방향 전환을 이뤄내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이제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국내외 이슈들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하게 되면 또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 종목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테마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날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강세인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그 다음 PC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 테마주 검색기도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